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하드 서피스 모델링과 관련된 팁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올리죠. 제가 블로그 강좌를 많이 좀 올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올릴게요. 솔직히 좀 많이 올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블로그 쪽에다가 제가 그 강좌를 좀 많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뿐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특수효과,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배우시면 뭐 본인만의 이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올리고요. 저 지브러시도 지금 그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게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강 강좌도 좀 올리고요. 요즘에 지브러시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0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브러시 업데이트 방식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3D 맥스는 솔직히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 좀 맥스는 좀 좋은 게, 제가 좀 맥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기존 기능을 가관시켜요. 그래서 뭐 챔퍼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좀, 기존에 있던 기능들의 옵션을 좀 더 추가를 시켜주든가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브러시는 업데이트가 되면 생뚱맞은 기능이 들어와요. 그냥 뭐 중복되는 기능이 뭐 하나 더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짜증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래도 좀 뭐 안 배울 수는 없죠. 지브러시가 워낙에 이 스컬핑 모델링 툴에서는 걔가 대세다 보니까 안 배울 수는 없는데, 그중에 이제 좋은 기능들만 제가 한번 섞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그쪽에 이제 절정의 초고수들이 유튜브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어, 그쪽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보고, 이건 진짜 알아야 되겠다. 이건 진짜,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만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전 이제 인프라원 쪽에 좀 유료 강좌 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블로그 쪽에도 그 기존에 올렸던 강좌도 많이 좀 업데이트 하고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업데이트가 늦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목마하임 쪽에 목마하임 블로그 쪽에 이제 강좌가 많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브텐스 페인터도 제가 이제 하는 방식대로 좀 많이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뭐 서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 하시는 거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툴이고요. 지브러시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모델링, 이제 하드서브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넙스 모델링도 있습니다. 넙스 모델링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쪽은. 근데 이제 넙스하고 폴리곤하고 다른 거는, 넙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다 보니까 이 선형 그 수치나 이런 거를,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이라도 스피어로 볼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 이렇게 확대하면 직선이죠. 근데 넙스는 이 확대도 직선이 아니에요. 여긴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얘는 곡선입니다. 이게 벡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다릅니다. 넙스는. 근데 이제 맥스도 잘 쓰면은 뭐 폴리곤 모델링도 넙스 못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분 됐네요. 먼저 터보 스무스를 한번 얹어봅니다.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얹혀놓고 작업을 해야, 컨트롤 T 누르면은 트랜스폴 툴 박습니다. 제가 그 단축키는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2020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커스텀 UI 해갖고 여기서 하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하키 에디터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첨부한 단축키를 로드 프롬 파일 해갖고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와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처음에 선택을 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단축키를 제가 올려놓으면 그걸 선택해갖고 불러오고 이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던 누르면은 제가 설정한 단축키대로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하키 에디터는 좋은 게, 하키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컨트롤 T 하면은 컨트롤 T로 설정된 명령은 이렇게 다 떠요. 여기서 보면 컨트롤 T가 있고 컨트롤 A가 있고, 이제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액션을 볼까요? 제가 중복되는 건 찾아서 다 지웠는데 여기 보면 이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팅하시고 보면 여기 컴머 해갖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있겠죠?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떠요. 지금 컨트롤 알트 Z가 있는데 뭐 다른 단축키를 선택하면 두 가지가 뜨는데 해당되는 걸 지우면은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액션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하키로 관련된 거는 액션도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명령을 알면은 토글 이 명령을 해치고 엔터 치면은 토글에 관련된 명령은 다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단축키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면 됩니다. 되게 편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다 되면 저장을 하시고요. 세이브에서 해갖고 별도로 저장하시고 불러오는 거는 로드 파일 해서 불러오시고 다 됐으면 던 하시면 됩니다. 2020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20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포스팅을 해놨는데 쿼드 리메셔라는 기능이 들어왔죠. 근데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플러그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리메셔가 대세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버전에는 또 그 리메셔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업데이트가 맥스가 신버전이 나오면은 다음 버전 한번 눈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 툴박스 꺼내시고요. Z로 미니멈 하면 이 오브젝트의 바닥에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오브젝트 센터 하면 센터로 가고요. 그래서 다 됐으면 이렇게 세팅하시고요. 보통 이 하드섭을 하려면요, 이 인섹트 타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곡선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선택 해제하시던가 밑에 싹 해제해야죠. 그래서 컨트롤 F 해가지고요. 인섹트 타입으로 파고 들어간 다음에 익스트루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로컬 모드로 바꿔줘도요. 이렇게 튀어나온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되고요. 다시 뷰로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터보 스무스 주죠. 터보 스무스 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터보 스무스 말고 오픈 서티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서티는 뭐냐면 크리즈 셋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엣지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보면 한 30도 해갖고 선택을 하시면 이 스무딩 그룹하고 똑같아요. 이 꺾이는 이 면하고 요 면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이 각도가 30도 이내, 30도 이상 이내 애들이죠. 30도 이상인 애들은 다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30도다. 이거보다 각이 큰 애들, 이거보다 플러스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다 그런 엣지들을 선택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스무딩 그룹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100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크리지 셋이라는 거는 선택한 엣지를 선택한 애들을 예를 들어서 딱딱하게 각이 줄 애들 각이 줄 엣지들만 선택한 모음이란 뜻이죠. 크리즈가 주름 준다는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그런 애들을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100이라는 이름을 지정해도 되고요. 1로 해도 되고요. 1로 하면 하나 또 선택이 되죠. 0이고요. 얘를 뭐 예를 들어서 1이면 완전 딱딱한 거고요. 0.3 정도 이렇게 줍니다.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 줍니다. 터보 스무스가 아니라 오픈 섭디죠. 오픈 섭디를 주고 인터레이션 값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터보 스무스는 한 3 정도 가는 2 정도 가는데 얘는 한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리즈 셋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바로 내려가면은 토폴로지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아이솔레이션 해제하시고요. 에드 폴리 해갖고 스택을 하나 합쳐주면 이 상태로 또 하나의 그 하드섭 모델링이 됩니다. 시미트리 주시고 정리가 되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픈섭디도 요즘에 많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섭디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이 크리지 셋을
유저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빼시 해가지고요. 이거 선택을 해갖고요. 뒤가 선택이 안 되죠? 네. 익스트루드로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다시 여기로 올라갑니다. 크리지 세트로. 그럼 지금은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럼 다시 엣지 선택해서 45도, 45도. 그래서 셀렉트 하면은 이렇게 45도 인적각이 45도 이상 꺾이는 애들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예. 이거는 이제 2번으로 저장합니다. 아니면은 요거를 선택을 해제하고 요걸 2번으로 저장합니다. 2번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값을 올려줘요. 한 0.9 이렇게요. 그래놓고 다시 빠져나왔고 오픈 서티를 보면 왜 선택이 안 되죠? 인터레이션 값이 낮죠? 3 정도 가야 됩니다. 3. 너무 많죠? 3. 순간적으로 6까지 올려갖고 컴퓨터가 죽으려고 그러네요. 3. 3 정도가 기본입니다. 보통. 오픈 서티는 한 3 정도 가야 돼요. 크리즈 셋에서 이거를 낮춰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부드러운 정도를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좀 더 올리면 더 날카로워지고요. 얘가 요거죠, 여기. 0.78 정도? 1 정도 가볼게요. 변동이 없네요. 볼까요? 다시 여기서 엣지 모드에서요. 셀렉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크리즈 한 3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3번 하고요. 얘를 0으로 하고요. 얘를 0.5 정도 넣고 다시 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걸 올려봅니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를 낮춰봅니다. 이렇게 0 하면 변함이 없고요. 1 하면 완전 날카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0.5 정도. 크리즈 셋 오픈 서티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완전 칼같이 가있죠. 0.5 정도.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0.4. 이거는 한 번에 동시에 이 값을 동시에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 서팅 같은 경우는. 그죠? 동시에 이거는 0.5 하면 동시에 올려주고요. 이건 또 이렇게 내리면 동시에 내려준다. 한 번에 움태기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 서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터보 스무스나 이런 걸 작업을 하기 전에 엣지를 추가 안 하고 엣지 자체의 크리즈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걸 하는 거죠. 날카롭게 각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픈 서티도 있는데 오픈 서티도 있습니다. 저거는 스프리트 주고요. 5번 누르고 엘리먼트 상태에서 지우고 이 상태에서 시미트리 주고 토머스부스 주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에 얹어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하죠. 스택을 하나 고정을 하면은 내가 딴 걸 밖에 빠져나와도 에디트 폴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박스 안에 있어 얘를 선택을 해도 여기에 이거죠. 얘 선택을 해도 이 스택을 풀기 전까지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면 다시 에디트 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쇼 앤드 리졸트 온오프 토글이라고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 시미트리 해주고 터보 스무스까지 얹혀져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섭디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 라인 작업을 한다거나 이거를 좀 파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컷 명령어 있죠? 컷 명령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옆에서 FDB에서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폴리곤 선택하고요. 그래서 퀵 슬라이스 있죠? 퀵 슬라이스 같은 거로 지브러시처럼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섹트 타입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웰드로, 타겟 웰드가 이거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갖다 붙죠. 얘도 갖다 붙이면 갖다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만 싹 선택을 해갖고요. 예, 스플리트로 뗍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뷰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에서 끊기면 이 테두리 면 있죠? 여기는 다 3인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엣지는 지우고요.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 모드에서 엣지 모드에서 시프트 해갖고요. 이거 뽑습니다. 그냥 8 X 정렬하죠? X 정렬이 이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데 딱 갖다 맞추기 힘들잖아요. 딱 갖다 맞추기 힘들다. 이럴 때는 스냅을 키시고요. 선택해서 여기다 딱 붙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여기다 딱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스냅 모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스냅 모드가 나오거든요. 여기 옵션에 보면 Enable Axis Constraint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체크가 해제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XY 축으로 고정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게 체크가 돼 있으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XY 축으로만 움직인다. 대신에 X축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버튼 눌러갖고 버텍스 모드에서 웰드에서요. 여긴 지금 겹쳐 있죠. 접합시켜 주고요. 12트리면 이런 식으로 하드서 모델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날을 주려면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는 스위프트 루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붙입니다. 스위프트 루프는 여기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 스위프트 루프 이겁니다. 예, 이건 스위프트 루프죠. 스위프트 루프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움직이면 여기 엣지 이 끝선에 정렬이 됩니다. 그냥 알트를 누르면 스위프트 루프 그냥 알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완전히 정리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하고 알트 누르면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알트만 누른 거고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알트만 누른 거고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딱 붙죠. 그냥 알트만 누른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 딱 정확하게 모든 간격이 여기랑 이 끝에 엣지랑 얘랑 일자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합니다. 터보 스무스는 한 단계 올려주시고 인터넷 값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칼같이 잘라낸 모델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디테일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나는 패널 라인을 넣어야 된다. 패널 라인이 참 난감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인섹트 타입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이앵글 하시고요. 이거 두 개 선택하시고 그러면 45도 이내의 애들은 선택이 되죠. 인접각이 글로우 합니다. 글로우 하고요. 델리 지우고요. 엣지 모드에서 선택을 하고요. R로 스케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주죠. 예. 그리고 끝에 있는 애들도 스냅 이용해갖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한 치 옵차 없이 딱 정확하게 센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엣지 모드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거죠. 예. 이렇게 밀어넣고 얘하고 선택 해제하고요. 시프트로 저거 땡기고요. 다시 여기서 X 버튼으로 X 버튼이 아니라 X 어디 갔죠? 이럴 때는 크로스 올 하고 에디트 엣지 해가지고요. 에디트 지오메트리나 X 정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냅 이용해서
정리해주고요. 다시 웰드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275에서 277에서 275가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붙어요. 아, 여기 딱 안 붙었네요. 그럼 이럴 때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콜랩스 해주면 되죠. 콜랩스가 한국말로 붕괴하다는 뜻이에요. 붕괴. 붕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데스크가 좀 장면 센스가 좀 빵이에요. 그래서 엣지를 붙인다 그러면은 웰드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죠? 엣지를 붙인다는 뜻에 뭐 콜렉스 말고 또 더 좋은 그런 이미지 뜻이 많은데 좀 장면 센스가 좀 빵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후지게 이름을 전하도 우리는 또 철석같이 알아들어야죠. 예, 맥스를 배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기다가 엣지를 추가하면 날카롭게 날이 선다. 예, 이런 식으로. 섭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리만 알면 쉬워요. 근데 원리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죠. 알트 해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패널 라인을 넣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 뭐 날카롭게 날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엣지만 추가하면 되죠. 예. 그리드는 숨기시고요. G 누르면 그리드가 없어진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패널 라인을 난 줘야 된다. 보통 이제 패널 라인 작업을 많이 하죠. 패널 라인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컷 이용해 가지고요. 가운데로 엣지를 타고 다니지 말고요. 주의사항이 뭐 이런 작업할 때 꼭 이렇게 엣지를 선택해 가지고요. 엣지를 선택해 갖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뭐 여기다가 얘를 익스트루드를 주거나 그죠? 이렇게 선택하거나 더블 클릭하면은 엣지가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익스트루드를 주거나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론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건 엣지를 많이 손해봐요. 왜냐면은 섭디라는 게 기본 개념이 이 사이에다가 새로 엣지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터보 소스 주면 그러면 가급적으로 이 가운데로 타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엣지를 가운데다 이렇게 형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맥스는 터보 소스 주면 여긴 기본 엣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버텍스들이나 엣지들이 도망가 봐야 요 안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처음에 세팅한 거랑 변동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하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여기 놓으면 여기까지 도망갑니다. 이만큼. 그죠? 이 간격만큼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대로 여기다가 엣지를 그으면은 얘는 도망가봐야 요만큼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면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엣지를 쫓아다니는 거는 그건 바보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면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컷을 이용해 갖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타고 다녀야 돼요. 사이를. 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타고 다니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타고 다녔을 때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는 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케이브라고 합니다. 컨케이브. 이렇게 돼 있죠. 항상 하이폰이나 로우폰이나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문제가 돼요. 얘는 이쪽 면은 문제가 없어요. 얘는 왜냐면 사각형이잖아요. 얘는.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돼요. 이쪽 면은. 얘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파고 들어간 애들은 문제가 됩니다. 얘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 구성을 해놓고 컨트롤 F2 하는가요? 아니면 컷 이용해서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니면은 옵티마이즈를 이용해서 연결해줘도 됩니다. 프리폼의 옵티마이즈 이용해서 옵티마이즈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죠. 더블 클릭 하고요. 익스트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고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됐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 줍니다. 좀 더 날카롭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쪽에도 나는 또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또 그으면 돼요. C 이용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줘야죠. 네, 연결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엣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요. 여기서 코드 챔퍼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 챔퍼 이거 있죠? 네, 여기 챔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챔퍼 누르면 이게 나오죠. 스탠다드가 아니라 코드요. 코드 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안에 엣지들만 싹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익스트루드. 그래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죠. 살짝 벌리고요. 이건 파고 들어가는 거고 이건 벌리는 거고. 파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빠져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이 걸립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브러시보다 훨씬 쉽습니다. 맥스에서 패널을 파는 게. 지브러시는 어려워요. 면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 작업해야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도 않고 얘는 이 상태에서 요것만 없애주면 토폴로지가 됩니다. 토폴로지가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로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는 하이폴 해갖고 노멀맨 뽑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얘만 좀만 수정해주면 된다. 얘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작업하는 게 수월하고요. 뭐 이쪽 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폴로지 패널을 주면은 좀 편한 게 이런 식으로요. 선택을 하면은 있죠. 셀렉션 들어가셔가지고 45도 이내 이그노 백패시 해갖고 하나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해갖고 얘를 선택을 해갖고요.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통째로 뽑자 나오죠. 스케일로 뭐 앞뒤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주면 또 이런 모델은 또 쉽게 됩니다. 이렇게 또 틀리죠. 완전 입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뭐 밑에다가 이제 또 뭐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컷 이용해서요. 반드시 엣지 사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이 엣지를 쫓아다니면 지는 거예요. 맥스에서는 특히 그 하드섭에서는 엣지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운데로 관통해서 다닌다는 기분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더블 클릭 하고요. 스플릿로 나눕니다. 그리고 4 폴리곤 모드에서 스플릿으로 쪼갰으니까 스플릿가 이거죠. 이걸로 쪼개면 엣지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어디 갔죠? 2번 모드에서 여기 있죠. 스플리트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저쪽 선택하고요. 브릿지로 연결해 주죠. 브릿지가 이겁니다. 이거 브릿지 연결해 주고요. 이 모드 빠져나오셔갖고 선택을 하면 이런 모델이 됩니다. 여기다 물론 날카롭게 각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둘러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엣지 구성이 좀 안 좋습니다.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 눌러갖고 컬랩스로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놓고 여기 같은 경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C 눌러가지고요. 컷 명령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Y 이렇게 하고요. 얘하고 얘는 지우죠. 지우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얘를 놓고 한번 봅니다. 크게 왜곡이 없나? 왜곡이 없죠. 일단은 섭디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번 때려놓고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굳이 사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섭디 기본 개념이 삼각이건 오각이건 사면 이렇게 심하게 꺾이는 데 있죠. 이렇게 완전히 날카롭게 탁 각이 지는 데 있죠. 이렇게 와가 90도로 팍 꺾이는 데, 이런 데는 무조건 3이 되면 좋은데 날카롭게 꺾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애매하게 가는 데 있죠. 요런 면 같은 경우 인접각이 이런 데는 완전히 90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이렇게 삼각으로 구성이 돼 있어도 이렇게 밖에 빠져나오면 표가 안 나요. 왜 안 나는 거 하니, 인접각이 완만한 경우는 삼각이나 오각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연결을 해봐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완만한가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완전 이렇게 심하게 꺾이는 90도 같은 경우는 사면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연결되는 부분 있죠. 이런 데는 애매하거든요. 여기도 요거는 삼각도 될까? 오각도 될까? 예, 그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여기 삼각 다 사면이죠. 여기는 다 사면이에요. 사면이니까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예. 한번 썹딜 한번 때려봐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굳이 그거를 억지로 난 다 사면을 구성해야 돼 해갖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컷 이용해갖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나 이렇게 작업을 한다. 삼각형으로 나는 파야 되겠다. 그래갖고 2 눌러가지고요. 스플릿으로 뗍니다. 떼고요. 4번 눌러서 뽑아내죠. 그래놓고 3 보도에서 얘랑 선택을 하죠. 브릿지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섭딜 한번 때려봐요. 때려보면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 나죠. 울고불고 난리 나는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꺾이는 부분이 사면으로 구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데는 일단은 무조건 사면 구성을 먼저 해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사면 구성이 안 되죠. 그러면 C 이용해갖고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용해서 여기 지우고요. 일단 그럼 여기 사면이죠. 사면 이게 사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 사면이 아니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지워봅니다. 이렇게 지우고 얘 같은 경우 C 이용해갖고요. 여기 한번 갖다 붙여봅니다. 그럼 얘를 지워봐요. 그럼 여기도 사면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연결 한번 해줘보고 이 맥스 반응을 봅니다. 얘가 어떻게 나오나. 여기 같은 경우 일단 여기는 사면 구성해줬으니까 문제가 없죠. 여기 같은 경우 바닥 붙었죠. 그럼 아까처럼 선택을 해갖고 콜렉터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응을 보죠. 반응을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사면으로 돼야 되니까 컷 이용해갖고 일단 이렇게 연결 한번 해줘보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당겨봅니다. 그럼 여기 사면이죠. 이렇게 놓고 한번 봅니다. 여기도 지금 사면을 구성시키려면 옵티마이저로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C 이용해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시프트하고 이게 드래그하면은 옵티마이저 상태에서 갖다 붙어요. 옵티마이저요. 단축키는 제가 Y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 파고 들어가는데 문제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줘야죠. 여기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어디다가 하나 갖다 붙여야 된다. 한 군데만 갖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한번 반응을 본다. 맥스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는 거예요.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문제가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일자적으로 오니까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죠. C 이용해갖고 여기까지만 한번 놓고 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다가 스위프트 루프 이용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드섭이 돼요. 지금 뭐 크게 뭐 엣지 작업한 게 없는데 우리 육안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 하드섭이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더 날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 Alt S를 주고 이렇게 날을 주면 그죠? 스위프트 루프로 날을 주면 날이 서서 좋긴 좋은데 그죠? 이쪽 곡률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딱 여기 줄이 가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엣지를 추가하는데 끊어줘야 됩니다. 엣지를 이하고 이 선택하고요.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디스턴스 콜렉터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엣지가 선택이 되죠. 그럼 스위프트 루프를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고 컨트롤 Alt 누르고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심하게 꺾인 부분 있죠? 얘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사면을 구성을 시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데는 굳이 사면이 아니어도 된다. 왜냐면 여기 인접한 구간이니까 한번 반응을 보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크게 문제가 없죠.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구성해놓고 보는 거예요. 원래 FM은요. 원래 FM을 설명드리려면 커지 이용해갖고요. 여기 가고 이 꺾이는 면 있죠? 전부 사면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 사면 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옵티마이즈로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엣지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 없죠? 전부 사면, 이쪽은 사면인데 이쪽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 게 나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연결 한번 해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갖다 붙여봤는데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꼭 사면이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삼각면이 지금 이 사이에도 엣지가 추가되고 여기 추가되는데 여기는 여기 추가되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좁고 여기 넓죠. 그러면은 공률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넓게 오다가 여기는 좁게 딱딱딱 붙으니까 각이 쓰죠. 이럴 때는 여기 한번 지워봐요. 엣지 모드에서 그냥 지워봅니다. 이렇게 지워보고 딱 반응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사라졌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면인데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얘도 밀고 당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워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하드소프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팁입니다. 팁. 제가 팁을 좀 함축돼서 좀 긴 시간 좀 설명드렸는데 굳이 사면이 아니어도 된다. 단 조건은 이 꺾이는 면이 심하지 않아야 된다. 90도 이상 막 이렇게 막 팍팍 꺾이는 데는 무조건 사면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렇게 꺾여갖고 여기 같은 경우 원칙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와야죠. 왜냐면 여기 90도로 꺾이죠. 꺾이니까 이 꺾이는 구간은 지나서 사면을 다 여기 다 연결이죠. 얘를 기준으로 양쪽은 다 지금 사면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면이죠. 여기는 4. 근데 오면에서 상관이 없는 게 공률이 완만한 경우는 삼각이 아니어도 사면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원리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C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이 좀 됩니다. 그러면 C도 빠져나오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기는 각이 지고요. 각이 지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타고 가죠. 근데 이거 솔직히 이제 이런 하드섭은 그 목마임을 강좌를 보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걸 습득하시면은 좀 이게 테크닉이 들어가지고 유능한 모델러들은 이런 스킬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초보들 있죠. 개념 모르는 초보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건.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근데 하드섭이 쉬워요. 생각보다. 이런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손쉽게 디테일이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일단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고 있죠. 요즘에 뭐지? 뭐죠? 거기서 나오는 거 있죠. 채널 뭐죠?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선택 해제, 엣지 모드에서 선택 해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한번 주시고요. 더 많이 주고요. 이런 작업도 됩니다. 지금 여기 엣지가 얼마 없어서 그래요. 엣지 모드에서 더블 클릭 다 더블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루프로 쫙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 하고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 또 주죠. 00 간격만 좀 넓히고요. 그래서 주면 이렇게 날카롭게 이게 G브러쉬에서 작업한 것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요 같은 경우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죠. 선택해갖고요. 이럴 때 이제 소프트 셀렉션 쓰는 거죠. 소프트 셀렉션 유즈 소프트 셀렉션 하고요. 이렇게 쭉 줄여갖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W로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줄이고요. 이렇게 대해서 하자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아니면 1 모드에서 조금 더 안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 얘도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 놓고 소프트 셀렉션 선택 해제하시고요. 그럼 이런 작업이 됩니다. 손쉽게 쫙쫙. 제가 알고 있는 섭디 테크닉은 이게 답니다. 근데 단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어지간한 거 다 해결이 돼요. 해결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실 때는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 에드플리 얹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서페나 스택을 하나를 합쳐가지고요. 노멀 맵 뽑을 때는 서페 같은 데 넘길 때는 이 상태로 넘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토폴로지죠. 토폴로지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하셔갖고 노멀 맵 뽑거나 할 때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물론 요게 이제 필요 없는 엣지는 지우면 되죠. 이런 데는. 에드 폴리 상태에서 얹어가지고 큰 돌출은 에드 폴리 하나 얹고요. 그 다음에 엣지 추가할 때는 에드 폴리 또 하나 얹어서 작업하면 에드 폴리 하나만 숨기면은 그런 엣지들이 작업이 사라지니까 쉽게 작업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블로그 강좌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드섭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